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알고도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요령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만든 극강의 강력한 무기가 장착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오자 유독 한 국가에서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그토록 경계 중인 KF-21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달린다고 하니 중국 입장으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순간부터 중국에서는 개발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연일 특집 보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중국도 대한민국을 살피듯 대한민국도 중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에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훔쳐 만든 무기를 압도적인 물량으로 만들어내는 중국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무역로를 틀어막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포위망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한 킬링 런처가 바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560km인데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가 훌쩍 넘으며 현재로선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배치된다는 것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심장을 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신개념 미사일 기술의 연구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광역 마하수 초고속 비행체 운용성 확장을 위한 추진기관 핵심 기술이라는 제목의 핵심 기술 과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광역 마하수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 이는 한 개 엔진으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아음속에서부터 극초음속까지 넘나드는 게 가능한 엔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으로는 마하 정도가 한계로 알려졌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엔진이 바로 램제트 엔진입니다. 터보팬을 돌려 공기를 압축해 추진력을 높이는 터보팬 엔진과 달리 램제트 엔진은 음속으로 비행할 때 엔진 전면에서 아음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공기를 활용해 마하 5 이상의 초음속 영역까지 도달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윗단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의 경우 빨아들이는 공기도 초음속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비행체를 초음속을 넘어 마하 10, 바로 극초음속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광역 마하수 엔진은 단 하나의 엔진에서 램제트에서 스크램제트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복합 램제트 엔진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까지 지속적인 고속 비행을 수행하면서 적이 요격하기 어려운 적어도 비행까지 수행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개발됩니다. 요격할 수 없는 속도로 방공망을 극초음속 미사일에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까지 회피하는 순항 미사일의 강점까지 합쳐진다면 레이더 선진국인 미국이라도 요격할 수 없는 궁극의 미사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항속거리와 위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엔진 재점화 기술도 이번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재점화 기술이란 발사된 미사일의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면서 속도와 연료 사용량을 조절하는 기술로 한번 엔진을 점화하면 연료를 다 쏟아내버리는 기존 미사일들과 다르게 추진 활공 추진 단계를 반복할 수 있어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을 훨씬 뛰어넘는 스펙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번에 개발에 착수한 엔진 재점화 기술과 가변 기동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말 그대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최강의 공격 무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형 지르콘 미사일의 개발은 완성에 다다른 단계로 현재 조립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거기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계획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공대지 미사일을 위한 공중발사를 추진할 핵심 기술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공고문에서는 우리 군이 극초음속 무기를 공중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게임 체인저, 그것도 현재 가장 위협적인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KF-21 전투기를 위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은 2030년대 초에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KF-21 블록 3의 개발 완료와 맞물리는 시기로 내부 무장창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되어 있을 KF-21의 주무장으로 탑재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긴장하기에 충분한 일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사거리 1000km에 육박하고 방어조차 불가능의 골치가 아플 지경인데, 막강한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쉽게 추적할 수조차 없는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달린다면 무수히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시작하지만 추후 5세대와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5세대, 6세대기로 개량된다고 전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전력의 초월적 개념을 제시한 6세대기는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부 성능이 과정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의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즉, 세대 격차를 나누는 기준이 화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즉,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까운데요. 특히 KF-21 전투기는 4.5세대지만 F-22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형상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조차 개발 중인 미지의 영역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 걸음 앞장서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